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뉴스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뉴스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술을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편 3월 19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엊그제 바로 3월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발표해서 금리를 계속 제로 금리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바로 하루 지난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1.7%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10년만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1.6까지 갔다가 1.5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또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파월 의장의 계속되는 비둘기 발언,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경기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연준마저도 금년에 미국 성장률이 6.5% 정도로 예상을 전망을 했고요. 이번에 그 발표한 FOMC 경제 전망 발표했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이제 계속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 연준마저 제가 어제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금년에 2.4%로 예상을 했어요. 작년 12월 전망대는 1.8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2.4%로 예상을 하면서 연준도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가 2%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도 파월 의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어제 전망에서 금년의 물가 상승률을 미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인 물가 안정 수준이 2.0을 넘어서고 있고 또 그래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전에 1명인데 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면은 조만간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또 미 연방은행에서 바이든 정부가 계속 그 경기 부양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후생 지원, 복지 지원 이런 거 하느라고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1.75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주식 시장이 하락으로 반전되었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이제 이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넘게 하락을 하고 다우존스도 어제 0.46% 하락을 해서 32,800대에서 장을 마감했고 S&P 500도 1.48%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서학 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애플 이런 종목들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월의 이런 전망, 파월의 계속 구두 발언, 앞으로 금리 제로 금리를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은 2021년 물가 상승률을 지금 한 2.4%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시장과 연준의 그 줄다리기 중에서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바로 FOMC에서 달러를 더 풀겠다고 하니까 환율도 내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이 6.5원을 내렸습니다. 그게 달러가 약세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원화가 강세가 되었다는 얘기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3월 8일 날 새벽에 그 발표가 있자마자 코스피도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기 이제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제
어제 미국에서 바로 이런 그 하락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주식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도 파월의 이런 입이 통할까 하는 얘기가 지금 벌써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이제 FOMC가 뭐 8번 여지능 중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FOMC가 9월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9월 달에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는데 드디어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따상상까지 가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장가에 2배를 기록한 걸 더블을 기록하고 또 그날 상한가를 한 걸 따상이라고 하는 어제 따상을 기록하고 또 따상상까지 가느냐 뭐 이런 또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죠. 자, 네이버도 지금 쇼핑 동맹의 힘에 의해서 사상 첫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크게 2가지 큰 원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야후 저편과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경영을 통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G홀딩스를 설립해서 중국의 알리바바에 대응한다 하는 그런 것을 발표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신세계 그룹하고 같이 지분을 맞교환해서 전자상거래 공동 정선을 구축한다는 한다는 걸 발표하면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네이버가 이제 단순히 뭐 이미 벌써 네이버는 검색하던 그런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그건 뭐 기본적인 거 그걸 벗어나서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 그다음에 네이버 금융 쪽 이미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걸 자회사를 통해서 네이버 금융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엄청난 파워로 엄청난 빅테크 이걸 보통 흔히들 테크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테크 자이언트로 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도 사상 첫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배터리주가 주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며칠 전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독립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의존도를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배터리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철강 가격이나 원유가 가격들이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시장 회복에 즈음에서 원자재 수요 증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쪽을 보면은 비스미 가격이 어제 이 4.4% 전일 대비 4.4% 올라서 6,700만 원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1.5% 올랐습니다. 올라서 209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재료금리 정책 지속 발언 때문에 코스피도 올라가고 이제 바로 이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것이 혼조 장세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현재 금년의 물가 상승률 2.4% 전망이라든지 혹은 미국 10년물 국채 그런 것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1.7%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비트코인 가격도 다소 이런 그 횡보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한 가지 재밌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 중심 4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만 달러까지 지금은 5만 원, 한 6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서 금값은 지금 떨어져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시사점을 주는 건데요. 그 시장에서 오히려 금보다 더 비트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은 그 금속 아주 귀중한 금속으로서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달러가 약세면은 금값은 강세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달러가 약세인데 금값이 강세가 아니고 금값은 횡보를 보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시장의 구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또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 모건 스탠리가 $4조 에 달하는 비트코인 펀드를 만든다. $4조 면 한국 돈으로 4,4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4천 돈을 규모의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 고객은 상당히 안정된 기관 투자가라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일정한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잔고를 갖고 있는 고객에 한해서 미국에서도 인제 각 증권거래위원회나 각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를 할 때에는 너무 개인들은 그 돈을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잃어도 큰 문제가 없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건 스탠리도 $4조 한국 돈 4,40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펀드를 만드는데 기관 투자가와 고액 자산가들 상대로 고액 기관 투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펀드를 만든다. 이것이 또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를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자금 풀이 인제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캐나다에서 2달 전 2월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하고 지금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지수 펀드에 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수요에 자금 풀을 형성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이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상장지수 상품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가들과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펀드라든지 상장지수 펀드가 속속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반을 상당히 견고하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제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미국 시장에 상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쿠팡의 어 뉴욕 증시 상장의 성공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두나무도 미국 증시 상장을 할 때는 몸값이 최소 $5조 원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또 같이 곁들여 생각해야 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곧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에 곧 상장을 하는데 그 코인베이스는 2012년에 설립된 거거든요. 2012년에 설립됐는데 9년 만에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 시총이 11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마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모가보다 또 시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약 한 15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 어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이 110조에서 150조 정도에 달하는 기업 가치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코인베이스 상장하는 이 점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 정말 문제입니다. 계속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기업 정서, 반자본 정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정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이라고 봐도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계속 위축되고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기관 투자가 유입 때문에 유입이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굴 전문 업체까지 상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채굴 전문 업체 사이퍼 마이닝이 미국 상장한답니다. 그래서 채굴 업체까지 지금 상장을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이제 3월 25일부터 특검법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 거래에 관한 법이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만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거래소가 암호화폐 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을 되어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거래소를 그런 걸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만 어
주도록 했기 때문에 했는데 K뱅크가 암호화폐 계정을 개설해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K뱅크의 신규 가입자가 드디어 이번 2월 달에 64만 명이 증가해서 카카오뱅크 17만 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암호화폐의 힘에 올라타 가지고 K뱅크가 카카오뱅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종부세가 13년 사이에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6.5%, 24% 올라갔다. 종부세 기준을, 그런 기준이 너무 현실화가 안 맞다,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13년 전에 근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4.7%였거든요. 4.7%였고 쭉 그때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9억 원 정도였는데, 아닙니다. 5억 원, 4억 원이었어요. 5억 원, 4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9억 원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보다 6배나 많은 공시가 상승률, 이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21년에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7.57%인데 전국적으로 공시가 상승률은 19%다, 그런 얘기고,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집값 상승률은 3%인데 공시가 상승률은 20%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제주 같은 데서는 집값이 내렸는데도 공시가는 올라갔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보면 제주도가 집값은 마이너스 1.95%인데 오히려 공시가는 1.72%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서울은 아까 집값은 3.1%, 공시가는 19.9%, 세종은 집값은 44.9%인데 공시가는 7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주택 정책의 실패를 종부세라는 걸 이름으로 가렴주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최근에 집값 동향을 좀 보면은 집값은 지금 수도권 쪽에서나 서울 뭐 전국적으로 다 집값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최근 들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값의 변동률은, 주간 변동률은 다소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역시 투기 문제가 여전히 지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수용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는데 꾼들은 이미 토지 직접 그 보상받는 것보다 바로 그 인근 땅이 더 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 보상받는데 한 평당 200만 원 정도 받는데 바로 그 인근에는 더 용도가, 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앞 같은데 이런 데는 400만 원씩 시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계획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내부 거래자들이죠.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 거래자들, 이건 불법인 거죠. 완전 반칙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하는 것은 금융사들은 엄두를 못 냅니다. 금융사들은 바로 이제 그런 걸 지금 이제 직계 가족까지 주식 거래 하루 전에 다 회사에 보고를 의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금융회사 직원들은 일지 행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상상 밖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기관의 공직자의 윤리,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윤리가 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는 감사들마저 공기업 감사에 80%가 캠코더라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되고 있다. 뭐 전문성도 없고 또 전부 다 같이 일종의 해먹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고 있어서 LH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투기들이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혹은 정치인들의 투기가 지금 뭐 3기 신도시, 뭐 시흥, 광명, 남양주 정도 아니고 세종, 고양에 이어서 용인까지, 용인은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까지 뭐 있는 곳 그런 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설계가 나오기만 하면 공무원의 투기가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터지는 여당의 투기 의혹. 몰랐다는 가지고 되느냐. 뭐 아내가 했으니까 난 모른다. 뭐 등등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한 터지는 것만 봐도 지금까지 터진 것만 봐도 현직 여당 국회의원은 어제 한 분은 뭐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벌써 여당 국회의원이 7명이죠. 그 외에 뭐 청와대 뭐 그다음에 등등 뭐 여러 지금 장관들 뭐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좀 캐면 킬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그런 상황인데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흔히들 요즘 많이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뭐 목포의 손혜원 씨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가덕도의 오구돈이라든지 혹은 흑석동의 김희겸 씨 뭐 이런 등등 지금 뭐 그 고위공직자들 뭐 제가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말이죠.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지금 부동산 여기 제가 하나 칼럼 실령 조사해 보니까 1급 이상 공직자 107명 중에서 다주택자가 39명이나 된다는 2020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들도 있었지만은 거의 뭐 장관들은 청문 보고서 상관없이 지금 28명인가 29제 계속 그냥 임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 73%가 LH 사태나 청와대를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힘 있는 사람들만 뒤탈 없이 불로소득으로 성장했다. 이게 이 정부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집값 올려서 세금 폭탄을 안기면서 본인들은 뒤에 숨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권을 취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 헬조선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각종 공공기관의 감사다 뭐다 다 지금 장악하고 있고 정부는 물론 말할 것도 국회 뭐 정보력은 다 장악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투기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선 이후에 내년 대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수파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학자의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또 하나 나왔어요.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과거 정부 MB나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여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도대체가 말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여튼 뭐 정말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황당한 발언은 뭐 이미 한두 차례가 아니지만은 위는 맑아지고 있다. 지금 위가 맑아졌나요, 지금?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청와대라든지 혹은 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7명. 그 외에도 뭐 가덕도에 그다음에 목포에 뭐 여기저기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조사하려고 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뭐 예컨대 무슨 뭐 사모펀드 같은 거 사모펀드 조사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냥 금융증권 범죄 수단 자체를 그냥 캐치해버린 일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수사하려고 그러면 그 수사기관의 권능을 그냥 수사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이 아직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닥은 국민들이란 얘기죠.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 지금 말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더욱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그 정권하고 암호화폐 부동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효과가 약발이 하루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가면서 인플레 압력이 증가되고 미 바이든 정부의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고요. 특히 미 연준이 이번에 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금년의 물가 상승률을 2.4%로 보았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금리가 1.7%를 돌파하면서 주가나 혹은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제 뭐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생길 거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은 지금 여전히 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안기느냐, 가렴주고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거꾸로 오히려 아직 위는 맑아졌는데 아직 그 밑에 다시 말해 국민들이 아직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까지 정리하려면 재집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황당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